원장님 그럼 이제 리투어 적극 추천해요? 안 해요? 나는 모든 환자들한테 다 쓸 거야. 리투어는 어떤 시술을 하시던 간에 모든 환자들한테 한 병씩은 꼭 쓸 것 같아. 정확하게 시술한 사람들의 진피에 들어가서 그런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이 자리를 잡아야 그 환자한테 있었던 섬유 아세포가 딱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 리투어의 부작용 사례를 오신 분들이 정말로 많았어. 리투어를 엠보를 떠서 상부 진피나 표피층에 넣으면 안 되는데 엠보를 떠서 가장 거층에다가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쳐서 결절로 우둘투둘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강하게 시리어스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오늘? 어. 아 원장님 그 협찬 들어온 거 지금 이렇게 깔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깔아놔야지 협찬인데. 환자분들이 왜 전화 안 발라주세요 원장님? 다 발라주고 계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 바르고 있어 사실은. 원장님 그래서 오늘은 그 요청이 많았던 리투어 좀 심층 분석 해줄 수 있으십니까? 심층 분석하면은 조금 좀 지루할 수 있고 뭐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는 있지. 아 알겠습니다. 리투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리투어는 2024년도 말부터 국내 미용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개가 됐지. 진짜 얼마 안 되긴 했네요. 얼마 안 됐지. 왜 그러면 갑자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늘 지켜보면서 학회에서 좀 발표되는 것들도 계속 봤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 의사들, 이런 선후배들이랑 늘 얘기를 나눴거든. 근데 써도 좀 좋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나를 좀 설득해왔고,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좀 쓰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는데,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됐었어. 올해 3월인가 4월쯤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이제 피부과에서 나온 건데, 그래도 한 5달, 6달 정도의 팔로우업에 대한 그런 논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3월, 4월서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우리가 피부에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 하나는 히알루론산 필러,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스킨 부스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궁금했던 거지. 그럼 사람 진피 그리고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ECM 자체를 넣으면 피부가 더 자연스럽게 재생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에서 시작된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달라도 정말 달라.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결말들이 있는 거 알지? 이 실험이 내가 참 재밌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는 얼굴을 딱 반을 갖고 한쪽은 리투어, 한쪽은 리투어 없이 극단적인 비교를 한 거야. 이게 얼마나, 역시 한국 사람들 진짜 너무 감각적이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식의 논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참 재밌게 좀 본 것 같아. 30에서 65세 사이에 20명 정도의, 그리고 각각을 얼굴을 양쪽으로 나눠서 비교한 거거든. 5개월에서 6개월을 관찰한 거거든. 한쪽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리투어 자체가 이런 분말가루를 얼굴에 직접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 어디다가 풀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풀어서 넣는 거를 비각유 히알루론산에다가 믹스를 해서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쪽은 믹스를 한 히알루론산의 리투어를, 그리고 한쪽은 비각유 히알루론산만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은 리투어랑 비각유 HA 필러, 그리고 이쪽은 리투어 없이 비각유 HA 필러만. 양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양은 리투어를 우리가 쓸 때 한 5, 6mm 정도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시술할 때 정도의 그런 양을 한쪽 얼굴에 넣었기 때문에 한 3cc 정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시술 방법은 좀 원장님이 하시는 캐놀라 이런 걸로 하나요? 아니야. 이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시술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그런 깊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물광 주사라고 하는 더마샤인이라고 하는 걸로 일정한 깊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물광 주사로 똑같이, 그러니까 인젝터를 써서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그림을 내가 현PD한테 보낼 테니까 그림을 좀 넣어줘. 이게 리투어를 한 조직에서는 주변에 숙주 섬유 아세포가 침윤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콜라겐들이 침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색깔들을 보이거든. 그리고 엘라스틴이 증가했고, 진피의 구조가 이런 리모델링이 되는, 재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여지는 그런 아주 명확한 이런 조직학적인 슬라이드가 있어. 근데 사실 보신다고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PD 볼 때는 깊이는 어느 정도로 시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통팍 굴려서 한번 얘기를 해봐. 아니 이게 기증자 진피도 갖고 온 거니까 그치. 진피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이게 지방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골막 위에도 안 돼. 스마스층에도 들어가면 안 돼. 정확하게 진피층에 들어가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시술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고 핵심이어야 돼. 정말 시술을 잘해야 되고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시술한 사람들의 진피에 들어가서 그런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이 자리를 잡아야 그 환자한테 있었던 섬유 아세포가 딱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 만약에 진피에서 뽑은 건데 지방으로 들어가서 시술을 한다? 아니면 스마스층에다 한다? 아니면 근육층에다 넣는다? 그러면 진피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돈만 써도 시술의 효과를 보일 수 없는 또 그런 한 가지 좋은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바늘에 그리고 캐뉼라의 오프닝이 베벨이 어느 쪽으로 돼 있는지 잘 알고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잘 하셔야지. 아니면 정말로 큰 돈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거는. 원장님, 뭐 좀 시리어스한데요? 시리어스하지. 뭐냐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작용 사례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 아, 진짜요? 내가 리투를 오랫동안 안 했잖아. 그 중에 단골 환자분 한 분이 다른 병원에 가서 하고 오셨는데, 그리고 초진분들 중에서도 2분, 그래 총 3분이 리투어를 하고 나서 얼굴에 결절이 생겨서 오신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목주름에도 내가 지난번에 필러 했었던 기억나지? 목주름에 들어가는 필러 자체를 엠보싱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런 분들 사실은 그 필러들이 잘 흡수가 안 돼. 목주름 전용 필러를 해도 사실은 흡수가 안 되는데, 엠보가 생기게 하면 안 되고 흡수도 느리고 나중에 흡수가 겨우 되더라도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목주름은 좀 사라졌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약간 허옇게 필러를 넣은 자국들이 남아있는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분노한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리투어를 엠보를 떠서 상부 진피나 표피층에 넣으면 안 되는데 엠보를 떠서 가장 거층에다가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쳐서 전반적인 결절로 우둘투둘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시리어스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원장님, 이거 시체에서 나온 거 맞나요? 시체 그 얘기가 진짜 많거든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맞아. 미국 조직은행 연합회라고 해서 AATB라는 데가 있거든. 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FDA만큼이나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더라고. 리투어 회사인 NNC 바이오인가? 뭐 그렇잖아. 그 한국 기업이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 원재료는 FDA 승인이고 아까 말한 그런 미국 조직은행에 인증돼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증된 사람한테서 조직을 꺼낸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윤리적인 거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기증받은 조직이면 어쨌든 그 조직이잖아요. 거부받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투어라고 하는 거는 무세포 동종 진피라고 하는 무세포라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세포라고 하면 이런 DNA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가 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무세포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정보를 다 지워버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거미줄이 딱 있잖아. 거미줄이 있고 거기에 거미가 있어. 거미는 DNA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미줄 자체가 ECM이라고 하는 리투어인 거야. 우리가 세포를 제거했어. 거미줄에 거미가 걸려있는 거미가 없으면 그거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그 거미줄 자체는 짱짱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게 탄력을 유지하는 세포 외 기질이고, 그 거미줄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프로테오글라이칸, 이러한 단백질들로 이루어진 그런 탄력을 만드는 그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설명 진짜 끝내주지 않냐? 이해가 쏙쏙 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어려워? 실험한 거에서 얼굴 한쪽은 그냥 HA였잖아요. 그럼 스킨바이브나 리바이브도 HA인데 그거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인가요? 리투가 스킨바이브나 그런 것보다 좋다 이런 결론을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면 그 두 개를 비교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뭐 취향이랑 이런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리투어가 들어있는 HA 성분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리바이브나 스킨바이브가 더 좋지 않느냐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목적과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HA에 믹스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어디에 믹스를 하고 이런 방법 자체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았었어. 그냥 다른 콜라겐 부스터들처럼 어떤 그런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물에 섞어서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보톡스처럼 집어넣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생리식염수에 넣었더니
침전이 엄청 빨리 된다는 걸로 밝혀졌어. 이런 약물이 잘 안 퍼지고 침전이 생기면 그게 부작용이 되는 것들이잖아. 부작용이 뭐 결절이 생기고 뭉침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리투오를 좀 써보다가 이 리투오 회사에서 리투오 자체의 분말을 어떻게 하면 잘 이런 피부 조직에 뭉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각효가 안 돼 있는 비각효 필러를 리투오에 섞어서 써봤더니 이런 침전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결절도 덜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A 필러, 비각효 HA 필러가 캐리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운반할 수 있는, 그리고 잘 퍼지면서 아래 침전이 안 생기면서 그런 결절도 안 생기게 하는 어떤 신의 한 수가 좀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믹스를 하는 거야.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어봐. 뭐 원장님 그럼 이제 리투오 적극 추천해요? 안 해요? 나는 모든 환자들한테 다 쓸 거야. 리투오는 어떤 시술을 하시던 간에 모든 환자들한테 한 병씩은 꼭 쓸 것 같아. 진짜 그 정도예요? 전체적인 안정성도 이 정도면 나는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술 자체가 이렇게 막 아픈 것도 아니고 멍은 분명히 들 수 있어. 그리고 가격 자체도 아직까지는 꽤 비싸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좀 가격이 좀 떨어졌더라고.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미리 처음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랬으면은 훨씬 더 우위를 점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소심하고 좀 돌다리이고 그리고 좀 겁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는 선택지가 요즘 굉장히 많은 건 맞잖아. 그 중에서도 조금 신개념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된 리투오도 나는 조금씩은 적극적으로 쓸 것 같고, 또 리투오 말고 주바셀이나 셀르디엠 이런 후발 주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차차 써보면서 조금 그런 차이점이나 효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것들도 조만간에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오케이. 오늘도 리투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